시장에 메시지가 많아서요. 빨리 해상도를 높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장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에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법안 통과가 오늘 막 수두룩 나오고 속보잔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단 관세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디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미국 시장이 심상치 않아요. 사실 우리 장 좋을 때는 미국 증시는 별 재미가 없었죠. 실제로는 그것도 우리 증시가 좀 가속을 밟는데 큰 한몫을 했습니다. 떠났던 서학개미가 돌아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 분위기에서 돌아온 서학개미가 다시 떠날 상황은 아니지만 오래 참았던 만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장이 강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온 것은 미국 장은 지금까지 온 것은 실적 장세였어요. 실적 장세였다는 뜻은 엔비디아 실적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경기 좋았던 것을 수혜를 받았었던 빅테크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왔었던 실적 장세거든요. 네. 앞으로 올 장세는 이거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 감세안이 통과가 됐네. 미국에서 돈 풀기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동성 장세.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은 버블 랠리거든요. 네. 지금 이 그림이 버블 랠리는 아직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이 유동성 랠리를 맞이할 준비를 미국 시장이 하고 있어서 우리 증시도 미국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텐데 미국은 어쨌든 해법을 만들어가야 되고 1단계가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 유예는 악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유예, 2차 유예하는 것은 또 싸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유예하지 말고 여기서 적당히 끝내자 하는 것 중에서 베트남에 또 도장을 찍었죠. 합의가 됐다는 부분에서 46% 때렸던 것을 20% 선에서. 근데 이러면 상호 관세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주만큼 너도 내려놓고선 베트남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무관세 놓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만 20% 세금 매기면 조금 억지스럽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많이 완화가 되는 선에서 지금 매듭이 맺어져 가고 있다는 점. 그럼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이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일단락이 됐고 추가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이 부분에선 추가 합의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중국 공장 많고 베트남 공장의 수익성 기여도는 높은 공장이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 삼성전기도 오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도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 합의해야 될 것 지금 이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가 미국 갈 때 주고받는 카드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어쨌든 알래스카 가스관 미국은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고 우리나라도 적당한 스탠스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미국산 LNG 수요를 수입 확대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포스컬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알래스카 유전한다면 뭐 넥스트리라든가 이런 화성밸브 이런 강간주까지도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이제 합의를 한다 하면 조선주일 텐데 조선주에선 특히 잠수함 관련된 조선이 앞서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서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거 별로 이걸 신경 쓸 장은 아니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대형주 안,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입장에서는 대형주 안에서 명분만 생기면 급등이 나요. 오늘 현대제철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분노의 샷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2차전지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명분이 없어. 대형주 안에서 뭐가 가고 싶은데 뭐가 하나 뉴스 나왔다면 불을 쏟아내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안에서 코스닥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그 안에 테마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허니문 랠리를 움직였었던 테마가 순환매를 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 올랐다가 오늘 뜬금없이 친환경주들 올라려고 했다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에코플라스틱과 같은 뭐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들, 개별 이슈로 가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자체 수혜로 볼 수 있었던 허니문 랠리를 보였었던 뭐 이런 종목들은 자체적인 순환매를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명분으로 자기의 종목들이 좀 이렇게 순환매에서 명분만 오면 급등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스펙트럼을 쫙 넓혀서 다음 차례 종목 기다렸다가 매매하면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테마는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뭐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다면 코스닥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강세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 그 외에 코스닥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진짜 오늘 장 요약하면 전자데이 아니에요? 네. 네, 전자가 지금 이제 종가를 써 내려가기 몇 초 전입니다. 지금 63,800원 정도, 지금 8초 전인데 오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거래대금 다 1위가 삼성전자. 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명분이 생겼어요, 드디어. 한번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반도체 세액공제 25%, 35%씩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올라갈 때만 해도 서류상으로는 30%로 올라갔다가 상원에서 35%까지 올려버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2차 전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전지까지 싸잡아서 이 부분 미국과 관련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조금은 9월 말에 끝내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AMPC는 진행하기로 했죠. 맞아요. 지금 반도체 공장진흥거래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 싸움을 해가지고 압박을 한 다음에 리쇼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국도 피해를 받게 생긴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 바이든 행정부가 했었던 게 맞았던 거야. 이게 제조업을 해가지고 달러를 뿌려서 약세를 유도한 다음에 달러의 패권국으로서 이것도 유지해 가고 제조업 공장은 안으로 생기는 것이 이게 맞았다라고 일부 느끼는 겁니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 AMPC라든가 IL법 봤었을 때 진짜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장은 미국에 짓고 그렇다가 제조업이 리쇼얼돼서 달러가 미국 내에서 돌면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데 제조업 지면 거기다 돈 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한다라는 것 속에서 이제 좀 그것과 관련돼서 공감을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일단은 좀 한 호흡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 그래도 메모리 가격 때문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것만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퀄텀가라든가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골적인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생겼다. 하이닉스가 여기 신고가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적어도 65,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6만 원을 못 뚫고 뚫레 만에 이익 있는 게 억울했었다라는 부분에 분노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가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가니까 소부장이 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바이오는 이제는 적어도 조정 시에는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조건 전제로 지금까지는 속도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바이오는 되면은 이제는 간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는 반도체들이 다 보시면 HBM이라든가 뭐 이것이 아니라 사실 전통 반도체 전공정단에 들어가는 전통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와 관련돼서 미국 공장, 그 다음에 HBM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속에서 이제는 전통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돼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다 이젠 조정 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섹터 순환매를 할 수 있느냐는 걸 봐야 되죠. 온디바이스라든가 뭐 HBM, 삼성향 HBM, 삼성향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눈여겨 보시고 이제는 반도체는 시그널이 떴다.
라는 것으로 언제든지 조정시 매수, 반도체 내에서 다른 테마 섹터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회를 엿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가면 줄줄이 소세지로 움직여줘야 하는 곳들 많잖아요. 그럼 순환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제부터 잘 추적하며 기회를 노릴 수 있다로 정리가 됩니다. 자, 반도체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2차 전지도 살짝 언급을 주셨습니다. 네. 빠르게 좀 가보죠. 오늘 나타난 2차 전지의 그룹 액션은 그러면 성격상 이쪽도 안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이상입니다, 저는. 그 이상? 지난 시간에는 예.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험성으로는 갖고 맞아요. 계셔라 예.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마이너스 50%다, 40%다 이러면 업황이 돈에 많은 이유를 내가 아는 순간에는 주가는 더 위에 있을 테니까 기계적 물타기는 지금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2차 전지를 지금 전기차 업황을 보면은 그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주가가 더는 안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도 보니까 여기서 2차 전지를 더 이상 매도로 해서 수익 구조로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랬을 때는 매도 쳤던 포지션들이 숏으로 이제 숏 커버링 이상을 들어올 텐데 그것의 명분이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LG화학이 먼저 명분이 좋으니까 예. 탄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ESS 이야기를 보면 언제든지 저는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고체는 늘 기저에 깔려있는 과거에는 희망 고문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것이 한다면 지금 2차 전지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리튬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나트륨을 가면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AMPC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했어요. 이거 감시 안 해서 이거 굉장히 이거 노골적으로 때리겠다는데 현행대로 유지했는데 보조금은 안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억지로 빨리 팔려고 하지 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조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ING로 가게 해줄게.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가 있기 전에도 일단은 뭐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건 없었어요. 전기차 모의까지 다 떨어졌는데 핵심은 중국을 때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보여진 것은 없지만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안에서 가격 경쟁력을 했었을 때 전고차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것이 시장의 화두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뭐 에이온케미칼이라든가 뭐 이것은 자체 매각 뉴스 때문에 좀 한번 뻗쩍 올랐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서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이런 종목 말했는데 종목이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주들은 업황을 보시기보다는 지금 안에서 타이밍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 안에서 저는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갈 때 대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딱 이러고 지금 누가 먼저 눈치를 나갈래?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땐 다 대장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예.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좀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 주도주라는 것은 지수를 갈 때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향 반도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닥이 갈 때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여기서 코스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향해 오늘 간 것은 전통 식각 전공정 장비들이었고 반도체는 이제 그 외 다른 HBM 향, 뭐 디자인하우스, 그 외 뭐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네. 순환매,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 예. 이거를 보겠다는 것이고 코스닥 랠리가 갈 때 갈 수 있다면 2차 전지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받고 바이오랑 결부시키면요? 네, 그렇죠. 바이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여기서 주도 섹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알테오젠 갈 때 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쫙 끌고 갔었거든요. 삼천당제약이라든가 뭐 리가캠 뭐 이런 종목들이 줄줄줄 있었는데 지금은 펩트론이라든가 근데 이게 시차가 있었고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는 개별적인 성격에 있어요. 근데 그럼 바이오가 나쁠 것이냐? 바이오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시차를 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런데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돼가지고 올라갈 때 다 끌고 올라갈 겁니다.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섹터의 의미로서는 2차 전지를 앞단에 두고 매력도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반도체 쭉 보면서 트레이딩하면 되는 것이고 바이오는 좀 개별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 대장도 뭐라고 생각해요? 리가캠이에요. 예. 지금 리가캠은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가 변동성이 있었을 때 리가캠은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면 그 지점에서는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장에 뭔 일 있어? 나는 내 때 갈 거야. 맞아요. 지금 내 때가 왔나?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네.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기업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리가캠 뭐 하는 기업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지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 다음 탈 알테오젠도 지금 좋은 자리거든요. 기대감이 있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러면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 ABL 바이오라든가 이제 뭐 제이노베이션 이런 것 기업들이 있겠죠.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리온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셀트리온은 가슴 아픈 기업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슴 아픈 기업인데 얘도 언제든지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시장을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셀트리온은 워낙 무겁고 이럴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팠는데 나에 맞는 타이밍과 차트의 모습이 온다면 언제든지 간다면 갈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뭐 진펜트라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올랐으니까 갖다 붙인 명분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스텔라라든가 악템나 이런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걸 봤었을 때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소형주 안에서는 토모큐브라는 모습이 잘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영상 분석 기업인데요. 홀로 토모그래피에서 3차원으로 세포 분석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 연구까지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